5화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산과 회식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이영이 아마도 큰 실수를 한 듯 보이죠. 오이영 언니 오주영이 너 주둥이 잘 닫고 있었냐며 화를 내는데요. 예고편에서 보면 서정민 교수와 공기선이 누군가에게 괜찮다며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이영이 아닌가 싶죠. 오이영 인물 소개란에는 제어 불가능한 주둥이와 관리라곤 일도 하지 않는 적나라한 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두 교수가 1년차 생활에서 불만을 얘기해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죠. 오이영은 이후에 일어날 파장은 생각지도 못한 채 뇌의 필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정민 교수의 어제 잘 들어갔냐는 말도 왠지 의미심장해 보이죠. 5화에서도 오이영의 좌충우돌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주사해도 실패를 하는 모습과 환자들의 불만도 쌓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미륵 같은 구도원도 드디어 1년차들에게 폭발하는 듯 보이는데요. 오이영한테도 화가 나면 못 참겠냐며 막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냐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이 처음인지라 오이영도 몹시 당황할 듯 보입니다. 3화 엔딩에서 오이영이 구도원 손을 잡으며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후 장면들에서는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당황한 구도원이 사돈인 오이영을 애써 회피하는 것일까요? 구도원 캐릭터로 보아 적극적으로 자신 감정을 표현할 스타일은 아니죠. 아마도 마음속으로 오이영을 옆에서 지켜주며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천방지축 오이영이 구도원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까 생각되죠. 4화에서는 오이영 중심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서정민 교수가 진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대부분 오이영을 투입시켰죠. 특히 4화에서 서정민은 오이영에게 심장기형이 발견된 산모주치 일을 맡겼는데요. 이는 파격적인 업무 지시였죠. 김준환도 협진 올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였기에 오이영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오이영은 김준환 질문에 기본적인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청자들은 아무리 1년차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실수와 준비 부족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드라마 전반을 보면 오이영은 크고 작은 많은 실수들을 연발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서정민이 오이영을 편애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서정민 교수는 구도원과 함께 논문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1년차를 추가하고 싶어 했죠. 서정민 교수는 율제에서 산모도 수술도 외래도 제일 많은데요. 현재 산과에서 가장 주목하는 젊은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이영을 제외한 3명 모두 이 논문에 참여하기를 원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서정민 교수의 중요한 발언 중에 오이영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손에 있는 과자에 집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서정민은 돌연 논문 참가자를 삽이나 다른 친구가 아닌 오이영에게 맡기는데요. 이후 논문부터는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뿔이 난 건 김사비였는데요. 사실 사비가 산과에 지원한 건 서정민 교수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참가하고 싶다고 하는 자신을 두고 오이영을 지목한 건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사비가 이렇게 뿔이 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오이영이 언니와 주고받던 카톡을 1년차 친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은 이 병원이 너무 싫다며 당장 병원을 때려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이영은 졸부집 늦둥이로 태어나 호화스러운 유년기를 거쳤죠. 게다가 학창시절엔 올라운드 전교 1등으로 우쭐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결국엔 의대 합격증을 거머쥐며 오씨 집안 최고 엘리트로 등극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사회생활은 낙제이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독립시켜준다는 아버지 말에 의대 6년을 버텼고 이곳 율제에서 억지로 인턴을 버텼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이영은 자신이 다시 이 병원에 돌아오게 되리라고는 자신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그러나 5천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면서 직장이 없다 보니 대출 불가에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언니가 취업을 재촉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턴 경험밖에 없기에 율제병원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오이영은 몰랐지만 자신의 실력이 아닌 구도원의 물심양면 지원 덕분으로 입사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오이영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언니한테 투정 아닌 투정으로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요. 사비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도 이것이었죠. 자신들을 전혀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오늘이라도 그만둘 오이영한테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논문을 시킨다는 것이 불공정하고 말이 안 되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비의 이러한 질투는 결국 오이영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힘들게 오이영이 준비한 스터디 자료를 사비가 삭제해버렸죠. 스터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스터디가 취소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오이영이 기본조차 준비되지 않은 아이로 인식되게 만들었죠. 물론 서정민 교수한테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사비의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는데요. 서정민 교수가 오이영한테 준 포스트잇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다행히도 이 장면을 오이영이 목격하면서 문제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질투로 인해 오이영이 혼나는 일이 반복되자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오이영은 메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하는 듯 보였죠. 오이영은 사비가 이번 협진에 관심을 드러낸 일을 알고 있는데요. 아기가 사산하자 주치의였던 오이영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아기 피부를 채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오이영은 자신이 무서워서 그런다며 사비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비 또한 흔쾌히 응하며 훈훈함을 안겨줬죠. 그렇다면 서정민 교수는 왜 오이영한테 자신 논문뿐 아니라 산모협진에 어시스터로 참여하게 한 걸까요? 아마도 오이영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이영이 1년차로서 매사에 서툴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심이 느껴지죠. 오이영이 퇴근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전문을 통과하면서 짧은 순간 많은 갈등을 겪던 오이영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죠. 그 덕에 결국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당시 병원 야간 당직자는 2년차 명은원이었는데요. 그는 응급 상황을 알면서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죠. 당직임에도 왜 늦었냐는 서정민 말에 거짓말까지 시도했는데요. 수술 중이었다는 듯 말을 하죠. 서정민은 몇 번 방이었냐며 자신도 수술 중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명은원은 사실 수술이 취소되어서 쉬고 있었다고 말하죠. 서정민은 직업의식이 1도 없는 그를 보며 2번 다시 보지 말자며 자리를 이석합니다. 명은원은 직업적인 사명감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여우 같은 캐릭터이죠. 교수님들에겐 아부떨기 바쁘고 1년차 전공의들은 불필요하게 달달 볶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오이영을 타겟으로 이간질시키며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동기제일이 증언해줘 오이영의 억울함은 해결되었죠. 명은원은 표남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난 표남경에게 간호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줬죠. 이전에는 간호사와 잘 지내던 표남경이 한순간에 냉랭하게 돌변했는데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갑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이는 환자약 처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정하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무시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환자 생명에 있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명은원 같은 캐릭터는 정말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만 정말 사회에 필요하기죠. 명은원의 여우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텐데요.
이후에 누구에게 또 다른 억울함을 뒤집어 씌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서정민 입장에서는 의대도 국시도 1등인 사비의 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비를 보면서 그를 후계자로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계적으로 지식으로만 환자를 대하다 보니 환자들조차 사비를 신뢰하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의사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사비였죠. 문제는 공감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서는 지식보다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비를 보면 왜 공감 능력이 중요한지 실감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